운명의 시작. 한양의 번화가 꽃잎이 흩날리는 봄날의 오후.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 사이로 한 여인이 조용히 걸어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태생은 미천했지만 뛰어난 재주와 아름다운 용모로 이름난 기녀였습니다. 연화가 그린 매화는 혹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난초는 은은한 향기를, 국화는 고고함을, 대나무는 결코 휘지 않는 절개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사군자를 병풍에 담아 완성하면 그것은 하나의 예술품이 되기에 암암리에 그것을 구하려는 자들이 줄을 대곤 하였습니다. 연화의 솜씨가 녹아있는 작품들은 한양 안에서도 뛰어난 걸작으로 칭송받았으며 또한 연화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22살, 어느 날 연화는 드디어 태양관이라는 커다란 무대로 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당대 사대부와 문인들이 모여 예술과 교류를 나누던 곳이기도 한 태양관. 연화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양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손길이었을까요? 태양관에 도착한 연화는 평소와 달리 분주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 한 선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수역, 앞날이 창창한 젊은 문신이었습니다. 아, 연화 아가씨, 마침 잘 왔소. 이쪽은 이수역 대인이시라오. 주인의 소개에 연화는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명의 만남. 그날 이후 이수역은 자주 태양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시와 그림에 감탄하며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화 역시 이수역의 학식과 인품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연화 씨, 당신의 시인은 마치 봄날의 꽃잎처럼 아름답소. 대인, 과찬이십니다. 제 시는 대인의 학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수역은 비의 머리를 얹어준 사내가 되었고 곧바로 이 소식은 장안의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어요. 그날 이수역은 연화의 방에서 아침이 밝도록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가 누워있던 요위에 핀 붉은 매화를 본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이수역은 연화를 자신의 첩으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했고 연화는 그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수역이 갑자기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연화야, 나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어.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정적들의 모함이야. 하지만 걱정 마. 반드시 돌아올 테니. 이수역의 말에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꼭 돌아와 주십시오. 시련의 시작. 이수역이 떠난 후 연화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수역을 기다리며 태양관에서 계속 일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생계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연화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이제 다른 양반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주변의 권유에도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수역 대인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자 연화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 양반이 연화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상철. 나이 지긋한 관리였으며 부인을 일찍 사별 후 지내는 독신이었다. 연화 씨, 내 첩이 되어 주시오. 당신을 그동안 연모해 왔소. 연화는 고민 끝에 박상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수역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 박상철의 집에서 연화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현명한 태도로 집안일을 돌보았고 박상철은 그런 연화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부인, 당신 덕분에 집안이 화목해졌소. 정말 고마우이. 연화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수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리며 이수역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는 박상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연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영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운명의 반전. 3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수역이 무죄로 밝혀져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연화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왔지만 이제 그녀에겐 새로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연화는 이수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이수역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구나. 이수역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인,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제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이수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새로운 시작. 연화는 박상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욱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저 이수역 대인을 만나고 왔어요. 박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당신을 믿소. 연화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한양 전체에 퍼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로운 선택과 용기에 감탄했고 연화는 조선시대의 엄격한 도덕관념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한 여인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